자, 22강 가죠. 22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 문제는 나오는 것만 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463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14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수익 가액을 산정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익은 저번에 순소득에서 이 순영업소득을 구하죠. 근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뺍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게 되면 순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죠. 두 가지인데, 우리가 수익가액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환원율을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전 문제인데, 자, 총수입이 100만 원에서 총비용이 30만 원입니다. 그럼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게 되면 70만 원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환원율을 봤을 때, 자,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자, 우리가 보통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 되거든요. 자, 자본 수익률이 이제 할인율이 됩니다. 할인이 되면서 자본 수익률을 봤을 때 그 할인율을 보게 되면은, 자, 할인율이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그 할인율이 5%죠. 얘가 2%니까 7%가 돼요. 그럼 우리가 70만 원을 0.07로 나누게 되면 얼마야? 우리가 4번 10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자,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번처럼 환원율을 구하라고 이제 나옵니다. 환원율을 구하라고 나오면, 자, 보통 예전에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뺐는데, 자, 순소득, 우리가 가공기 유용순이라고 아시죠? 순영업소득을 이제 구해요. 그래서 가능소득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제 우리가 보면 돼요. 자,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때 연간 예상 총소득이 5천이다. 이게 가능총소득이 되겠죠. 운영경비가 요소득이 35% 되고, 그 다음에 공시를 감안했을 때, 자, A 부동산의 수익 가격은 얼마인가? 단 인근지역의 평균 공시는 5%다. 환원율은 10%다. 환원율이 10%가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유효 예상 총소득에서, 자, 어떻습니까? 자, 유효소득이라는 자체가 가공기 유용순. 그럼 가능소득에서 공시를 뺀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해요. 그럼 유효가 나오죠. 영업경비를 뺍니다. 그럼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이 나오죠. 5천입니다. 5천만 원에서, 자, 공실이 5%예요. 그럼 우리가 5%를 또 빼게 되면은 1-0.05니까 여기다 바로 우리가 0.95를 곱하면 유효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0.95를 곱하면 4,750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어떻습니까? 영업경비가 35%라고 돼 있죠. 그럼 1-0.35라고 된다면 여기다 곧바로 0. 어떻습니까? 65를 곱하게 되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곱하기 0.65를 하게 되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3,087만 5천 원이 떨어져요. 그럼 10%니까 0 하나가 더 붙죠. 그러면 우리 소주에 밀리니까 308-750-000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가격을 구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16번 같은 경우는, 16번은 우리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을 앞쪽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요거는, 자, 1번이 회계 목적은 생각이고요. 취득 가격이고, 평가 목적은 수정은 재정원가입니다. 자, 회계는 간장가면 인정 안 하죠. 네, 감정평가 수정은 인정한다. 그래서 바뀌었고요. 정리법은 매년 감가액이 첫 해 가장 크고 회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는 게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은
물리, 건물이 금이 가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기능적, 외부 환경의 경제적까지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연수는 경제적 연수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것은 니은하고 미음번이 들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역, 디귿, 리을이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괜찮습니다. 제가 하라는 계산 문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가셔야 돼요. 예상 문제는 제가 이론만 제가 잡아서 나올 수 있는 것만 풀어드리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조사한 된 건물의 기준 시점이 현재 원가법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은 이렇게 돼 있죠. 정해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적산 가액이라는 것은 제2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객을 빼요. 감가누객. 자, 그러면 적산가, 재료원가가 이제 얼마인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기준점이 2005년 10월 30일이고요. 자, 여기서 2003년에 10월 30일 날 준공했던 게 2억이라면, 자, 보통 2년이 경과됐죠. 그러면서 10%씩 우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자, 우리가 요걸 2억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1에 2있습니다. 1.2를 곱하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2억 4,200이 나와요. 그럼 감가누계액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감가누계액은, 자, 일단은 매년 감가액을 구합니다. 매년 감가액. 감가액은 제 조달원가에다가 잔존가격을 빼요. 자, 만약 잔존가격이 없다면 제조원가에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경관연수가 있고 잔존연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대입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제조원가가 2억 4,200에다가, 자, 잔존가격은 거기 보시면 잔존가율이 10%입니다. 2,42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2억 4,200에다가 빼기 2,400을 하게 되면, 자, 2억 1,800이 되죠. 2억 1,800. 자, 경관연수가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잔존연수가 48년이 되니까 50년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50을 하면, 자, 매년 감가액이 436만 원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가 2년이 되면 감가누계액이 되죠. 자, 2를 곱하면요. 자, 우리가 871만 2천 원이 나와요. 자, 빼주는 거죠. 그래서 2억 4,200에다가 마이너스 871만 2천 원을 빼게 되면 2억 3,328만 8천 원이 나오거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19번 정도나 이제 20번이 있는데, 특히 20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자, 20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제곱미터당 제도원가요. 그래서 이제 원가 방식을 하고 보니까 이 제도원가라는 건 기준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기준시점이라는 것을 돌려와서 우리가 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건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자, A 건물이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다. 항상 연면적으로 1250을 갖고 따진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준공 당시에 공사비가 1,000원입니다. 단위가. 시적 공사비 2억 7천, 간접 공사비 3천, 공사비가 잡기가 3억, 개발 사업자 이윤이 포함되죠. 그럼 6억 6천이 되니까 3억 6천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발 이윤의 이윤까지 포함돼서 3억 6천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3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곱하기 시점 수정을 해야 되죠. 자, 건축비 지수가 예전에 100이었어요. 100이었는데 지금 135로 바뀌었죠. 그럼 1.35배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1.35배를 곱합니다. 그러면 4억 8,600이 나오거든요. 4억 8,600. 자, 60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그 4억 8,600에다가 나누기 1250을 해요. 그래서 1250 연면적을 하게 되면 38만 8천 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다음 19번 정도도 이제 이 비교 방식에는 사시지계면이라고 아까 했었죠. 전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상이 올라간다. 은는이가가 주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몸보다가 100이다. 그럼 19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대상부동사는 면적이 900이고요. 사례부동사의 면적이 1000이에요. 그럼 대상을 900 잡고 사례가 1000입니다. 곱하기. 자, 그 다음에 항상 대상부동사는 은은 조정이 되고 사례보다가 100이죠. 그럼 대상은 사례보다 10%가 우세하다. 그럼 110을 올리고 100으로 내리는 거죠. 곱하기 시점 수입니다. 자, 밑에 가시면은 지가상승률이 5%라는 것은 자, 우리가 1 플러스 0.05의 1승이니까 1.05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05를 100으로 나눈 셈이 돼요. 그래서 곱하기 0.9 곱하기 1.1 곱하기 1.05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례가 2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2억 79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시면 환원이율을 또 구하는 거죠. 자, 좀 전에 이제 수익 가액을 구했다. 그럼 환원이율을 이제 구하는 이 방식도 똑같은 방식인데요. 자, 수익 가액에서 자, 우리가 보통 수익 가액은 순영업소득 환원율을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 순영업소득을 구해서 자, 환원율이라는 자체는 밑은 나누죠. 그래서 이 순소득을 수익가액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투자액으로 이제 보는데요. 좀 오타가 났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좀 오타가 난 부분을 제가 해드리겠는데요. 총투자액이 지금 20에다가 이제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0짜리를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억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1000원 그냥 지워주세요. 그냥 수익가격은 그냥 20이다. 왜냐하면 수익률만 나오면 되니까 환원율이. 자, 그럼 20에다가 자, 우리가 가공기 유용순이죠. 그래서 가공기 유용순. 자, 그럼 가능소득에다 공실 빼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타 소득을 더한 다음에 유효가 나오면 영업경비를 빼줘요. 그럼 우리가 가능총소득이 19,500이다. 이렇게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하고요. 자, 공실이 있어요. 공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500이다. 플러스가 그냥 1000원을 빼게 되면은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유효가 어떻게 돼요? 유효 총소득이 바로 2,000이 되죠. 2만이 되죠. 2만. 여기다가 영업경비가 몇 퍼센트냐면 40%입니다. 그럼 1-0.4를 하게 되면 0.6을 곱하라는 얘기죠. 2, 6, 10이니까 12만이 되겠죠. 12만. 우리가 12,000이 되겠죠. 그럼 12,000을 그냥 나누시면 돼요. 12,000을 나누기 아까 20으로 나누면 자, 0.06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설대로 하지 말고 제가 그냥 1000을 지워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빠릅니다. 그럼 얘가 6%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22번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469페이지 25번. 틀린 걸 잡죠. 자, 그래서 이제 감가수정은 내용연수는 경쟁연수로 한다는 거 맞습니다. 자, 평가 목적과 기준점은 감정평가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이에요.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개별 분석은 이제 개별 요인의 분석에 최이용을 판정한다는 거 맞고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4번이 틀렸는데 시장성을 근거로 한다는 건 맞아요.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근데 과거는 호황인데 지금 불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호황이나 불황이 극심한 경우에는 유용성이 떨어지죠. 유용하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시조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넘기시면 다 했고요. 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474페이지에 33번 정도, 오른쪽 35번 정도, 여기만 이제 계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공시지가로 넘어가서 이제 공시지가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474페이지로 가셔서 474로 가시면 문제 유형을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게
기출문제를 그대로 뺏겨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셔야 되는데, 자, 474입니다. 자, 33번 문제. 자,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물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자, 상승식. 자, 우리가 총괄식이라는 자체는 다 더해서 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 평점법이라고도 하는데 다 더해서 가는데, 상승식이라는 건 가중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교치를 가지고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잡았을 때 비준 차이를 갖고 했을 때 소수점에 대한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는데, 자, 항상 사례가 100이고 대상이 조정이 돼요. 그럼 지역요인 비교치를 봤을 때 자,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자, 사례가 다 100이라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이다 내려갑니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자, 그러면 기타 조건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100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98이 되거든요. 0.98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소수점을. 환경 조건 플러스 3입니다. 플러스 3이라는 것은 100에서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103이 되거든요. 1.03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10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99가 되니까 0.99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다. 104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00을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 자, 행렬 조건이 0이라는 얘기는 100에서 0을 더한 건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거나. 자, 그러면 요거는 1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곱해볼까요? 0.98 곱하기 그 다음에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가 때리게 되면 1039이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소수점에서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면 1.039이기 때문에 반올림은 1.039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요거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주의 깊게 보세요. 요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건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라는 계산 문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들어갈게요. 자, 요거 들어갑니다. 475페이지. 자, 35번입니다. 자, 우리가 수익 가액이라는 것은, 자, 무조건 위에는 순정 소득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환원율을 구할 때, 자, 이게 투자 결합법이거든요. 투자 결합법. 그래서 투자 결합법이기 때문에 요 자체적으로 이제 투자 결합법으로 우리가 따집니다. 그래서 이 투자 결합법을 따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투자 결합법이라는 자체는 토지와 건물이 달라요. 항상 토지와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가중평균에서 구합니다.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요, 건물은 상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가중평균을 하기 때문에 그 가중평균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따져볼 텐데요. 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이제 보고 분석을 하는데, 갑니다. 환원율입니다. 자, 토지에 대한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달라요. 그래서 토지는 자본수율만 따지고 건물 환원율까지, 회수율까지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더 큰 거죠, 토지보단. 그래서 당연히 토지는 5%, 건물은 10%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얘가 40%고 얘가 60%라는 거죠. 자, 가공기 유용순입니다. 자, 가공기 유용순은 좀 쉽게 냈어요. 유용순.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되거든요. 좀 쉽게 나온 거죠. 유효 총소득을 우리가 800만 원이라고 적어줬죠. 3,800.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800이죠. 그럼 당연히 빼니까 얘가 3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3천만 원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0.08, 얘가 이제 소수점으로 본다면 0.4가 되니까
여기 2%가 되고요. 자, 이건 이제 0.6을 곱하면 6%가 돼요. 그럼 더하면 8%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0.08이 됩니다. 그 0.08로 나누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3억 7,500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다른 이론 같은 경우는 자, 숫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좀 볼게요. 제가 이제 딱 봐서 아, 이겁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라는 자체를 이제 본다면 일단은 484에 48번 정도? 3번. 자,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에. 자, 분해법은 자, 우리가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가치손실이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치유 가능한 감가와 치유 불가능한 감가 세분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감가는 금이 갔어요. 건물에. 그러면 물리적 감가는 치유할 수가 있죠. 치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건 이번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치유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보다 가치가 높아야지만 치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물리적 감가는 건물이 금이 갔다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을 옮기든가 주택을 옮기든가 해야 되죠.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는 치유 가능과 불가능이 다 있는데 경제적은 치유 불가능한 있다. 이렇게 갔어야죠. 그 다음 다른 것들은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면 자, 우리가 487페이지 52번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번 관찰감가법을 적용할 때는 내용 요소를 표준으로 한 감가수정 방법을 변용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와서 우리가 직접법이라는 자체가 내용 요소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 분해법이라는 게 직접법으로서 대상에서 구하는데요. 세 가지를 병용해야 된다는 건 틀립니다.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되 그것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용해야 된다기 때문에 병용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병용할 수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넘깁니다. 넘기셔서 하시게 되면 자, 그 489페이지 56번 정도. 자, 물리적 감가에 틀린 것은 물리적은 건물이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파손, 노화,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 근데 설비의 부족 과다는 기능적 감가죠.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어때요? 490페이지 59번 정도? 59번 2번인데요. 자, 우리가 잔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잔여법은 자, 전체 순수익, 잔여법은 순수익을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순수익에서 건물을 빼면 토지가 남고요. 전체에서 토지를 빼면 건물이 남아요. 그러면 모르는 걸 빼는 거죠. 토지잔여법은 신규 건물용 건물 가치를 알고 있을 때 토지 가치를 모를 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건물잔여법 토지 가치를 알고 건물 가치를 모를 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걸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60번 같은 경우는 3번이 정답인데요. 그 저당 지분 환급법이 에르드법이에요. 에르드법은 순소득보다는 세전으로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 투자자는 총소득보다는 순소득에 대한 더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순소득보다는 세전 현금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1번의 정답은 5번인데 정유법은 상각액이 체감합니다. 그러니까 체감, 상각이 체감하니까 체감상법은 맞는데 매년 동일한 상각액을 의해서 상각되는 게 아니라 매년 동일한 상각률이 적용되고 상각액은 체감하겠죠. 5번 정답.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62번에 앞쪽에서 풀어봤지만 1번 교회나 사찰, 화학공장 같은 특수용도의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자, 시장 규모가 크진 않죠. 우리가 잘 거래되지 않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그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기출 문제 위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우리 그냥 쪽에서 나왔던 계산 문제와 또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요. 특히 이제 그 497페이지에 71번 정도 내용 연수 이해한 것으로 이제 갑니다. 자, 내용 연수 이해한 각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거. 자, 정답 3번. 상한기법은 자, 감가상각액은 건가선수에 따라 증가를 한다. 정해법은 이한 감가등록액은 전 내용수를 통하여 일정하다. 정해법의 감가등록액은 내용수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증가하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렸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다른 것도 유사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73번에 가시면은 우리가 넘기시면은 73번에 2번을 보시면 자, 사시지계라는 우리 사례자료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이 시점 수정 사전 보정 지원의 개별이 비교적 비교가 부족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편차가 심해요. 개인적 편차가.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는 단점이 큽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인 지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정확하게 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나올 수 있는 것만 볼게요. 이제 좀 어려운 거는 뭐 좀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503페이지로 가시면은 81번 괜찮습니다. 81번. 자, 다음 부동산 평가에 대한 감가상각, 감가수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5번에 또 가게 되면요. 분해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가의 요인에서 물리기능 경제를 세분화해서 자, 이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별도로 측정해서 이것을 전부 합산하는 것은 자, 감가수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배분법은 이제 사례 자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5번이 틀렸다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적산임료의 82번 같은 경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적산임료는 필요재경비는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입부와 부가사용료는 따로 받아야 돼요. 유지수선비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입비 부가사용료는 전기세라든지 수료 같은 건 따로 또 계량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금 나오죠. 자, 수익적 수선비 지출액은 포함이 되는데 자본적 지출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선비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는데 대수선비 같은 건 안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 자, 소멸성 보험만 포함이 돼요. 우리가 비소멸성은 안 됩니다. 비소멸성은 이제 임대인이 어느 정도 그 분립을 하다가 타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할 때 되는 것이지 이 경비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은 자, 그 83번 1번 자, 우리가 복조원가가 똑같이 만든 원가를 복조원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부동산의 효용적 측면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만드는 건 물리적이에요. 대체 원가가 효용이죠. 그래서 물리와 어떻습니까? 우리가 효용이 바뀌었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번에 이제 그 5번이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일단 여러분이 지금 한 거 중에서 505페이지 85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그 적산법의 필요정비와 수익분석법에 대한 필요정비가 같거든요. 그럼 부가사용료 공입비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별도로 계산합니다.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는 어때요? 이 건물의 감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결손준비금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임대료 받지 못하는 해수에 대한 불능액. 그 다음에 공시송시상당이 또 들어가고요. 공시도 들어갑니다. 손해보험료도 우리가 그 소멸성 보험료는 들어간다. 비소멸성 포함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부가사용료 공입비는 임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22강을 했었고요. 자, 22강까지는 이제 계산 문제라든지 일부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23강에서는요,
그 내용 자체를 또 3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2강까지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